유방암의 기본 시기는 역시 현미, 채식, 자연식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식, 육식이 유방암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육고기와 생선, 우유, 가공식품을 배제하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통곡류, 채소 위주의 자연식을 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동물성이 아니라 식물성으로 얼마든지 섭취가 가능하고요. 콩이나 두부, 버섯류를 섭취하면 됩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먹는 동물성 단백질은 유기방사 유정란이나 non-GMO 사료를 먹인 계란입니다. 하루에 하나 정도는 좋습니다. 지방도 식물성으로 들깨나 아마씨를 통해서 섭취하는 게 좋고요. 탄수화물은 적게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저탄고지로 식이요법을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이것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유방암 하는 분이 암이 잘 억제되다가 2달 동안 저탄고지 이후에 재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상이던 콜레스테롤 수치가 310까지 오르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암을 키운 거죠. 저탄고지로 암세포가 증식한 이유는 저탄수화물은 맞는데 이 고지방은 틀렸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당연히 지방산은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식물성으로 먹어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고지가 동물성을 먹는 데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육고기가 암을 키웁니다. 이 동물성 지방이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고 또 동물성 철분이 암 증식 인자를 핵으로 끌고 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또 콜레스테롤, 특히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혈액순환 장애를 만들어서 암세포를 증식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저탄수화물, 현미 채식과 자연식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방암도 하시는 것처럼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이렇게 3대 요법을 시행합니다. 유방암의 수술은 이제 유방에 대한 수술과 또 겨드랑이 림프절에 대한 수술로 나눌 수 있는데 유방은 종양의 크기와 범위에 따라서 유방 전절제술과 부분 절제를 하는 유방 보존술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방 보존술 같은 경우에도 유방에 대해서 방사선 치료를 병행할 경우에 전절제술과 같은 예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가능하면 유방 보존술을 시행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겨드랑이 림프절 경우에는 이제 유방 조직에서 가장 먼저 도달하는 이 감시 림프절을 찾아서 조직 검사를 해보고 이 생검수를 통해서 이제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감시 림프절에 전이가 없으면 더 이상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을 하지 않고 전이가 있는 경우에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술 전에 이미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예상이 되는 경우는 이런 감시 림프절 생검을 하지 않고 바로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을 합니다. 유방암은 이제 항암제가 또 많이 개발되어 있는 또 암이기 때문에 다른 고형암보다 항암 치료에 대한 생존율을 높이는 것을 많이 기대를 하고요. 특히 조기 유방암에서는 항암 치료가 대단히 효과적인 걸로 또 되어 있습니다만 3, 4기 유방암에서는 또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또 이 항암 치료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 여부는 병기와 또 예우 인자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또 유방 전절제술을 했다고 해서 항암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4 내지 8회 정도 하고요. 또 약제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암제의 효과를 높이고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약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된 유방암의 경우에는 최근에 수술 전 선행항암요법을 또 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허투 유전자 변이가 있는 유방암인 경우에는 표적 치료제인 허스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사용해서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사선 치료입니다. 고용량의 방사선이 이제 우리 몸을 투과하면 암세포의 DNA에 영향을 주어서 암세포의 증식을 중단하고 또 죽이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유방 보존술을 한 경우에는 대부분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 이것은 이제 유방 종양 부근이나 림프절 조직 등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숨은 암세포를 죽이어서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제 유방 전절제를 하는 경우도 종양의 크기가 5cm 이상이거나 또 4개 이상의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는 수술 후 절제면이 암세포와 가까운 경우에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뼈나 뇌에 전이가 되어서 통증이나 골절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 또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보통 한 10회나 일시적인 방사선 치료를 또 하게 됩니다. 다음은 항호르몬 치료입니다. 항호르몬 치료는 이제 여성 호르몬 수용체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 표적으로 또 항호르몬 요법을 시행을 하는 거죠. 이 에스트로겐이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호르몬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항호르몬 치료는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약제인 이 타목시펜이 있고요. 또 폐경 후에 사용하는 아로마타제 억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이제 매일 이렇게 복용하는 약물인데 유방암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요. 또 뭐 큰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또 5년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또 10년까지 연장해서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또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또 다른다는 문제는 있고요. 또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자궁 내막 정식증입니다. 그래서 매년 자궁 검사를 할 필요가 또 있겠습니다. 유방암은 이렇게 3대 요법으로 상당히 이제 치료율, 생존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기 유방암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90% 가까이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진행이 됨에 따라서 생존율이 나빠집니다. 사기암의 경우에는 34% 정도로 낮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 유방암의 예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암의 병기고요. 또 이것은 암 덩어리의 크기,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 여부, 또 전신 전의 여부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3, 4기 유방암이 문제입니다. 이 5년 생존율이 아직도 낮은데, 제가 또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바로 암주기 세포의 존재 때문입니다. 이 암주기 세포는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에 저항성을 가져서 죽지 않기 때문에 또 이들이 다시 정식해서 재발 전이가 되기 때문이죠. 또 유방암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통증, 또 수술 부위의 체액저류, 농양이나 감염, 출혈, 또 신경 손상, 림프 부종 등이 또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은 빈혈, 백혈구 혈소판 감소, 식욕저하, 기력저하, 탈모와 또 근육통, 신경통, 신경손상으로 인한 손발 저림, 강박 저하 등이 있겠습니다.